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불가침 등 일련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무 협상이 몇 주 안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라며 북한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미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수차례 그런 말을 했다며 이젠 북한이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다시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일련의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며 이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윤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협상팀은 두 지도자들이 설계한 이런 원리들을 토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북 간 비핵화 정의와 관련해 모호함이나 논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검증을 동반한 완전한 비핵화라며 김 위원장과 이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초 관측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무 협상과 관련해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판문점 정상회동 직후 폼페오 장관은 협상이 7월 중순 무렵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북한은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교환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준비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통신망 운영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탐 카튼 의원은 22일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명령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차세대 무선 시스템의 중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게 두 의원의 주장입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벤 홀런 의원은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수정한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에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에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 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이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3주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을 찾은 한국 대학생 11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한 북한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워싱턴을 거점으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인 나눔운동의 연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3주간 UN 등 국제기구와 헤리티지 재단 등 유수의 민간 연구기관을 방문하며 기구 관계자, 석학 등과 만나 한반도 현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 사람으로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와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크게 답을 얻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달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한 것도 이번 연수 기간 중 큰 화두였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익이 맞아야 그게 뭔가 효력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얻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교류가 있으므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인 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연수 프로그램을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계신 그 노동자분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아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좀 맡아 책임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북한은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더 심할까. 나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 청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착 후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의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만남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미한동맹 강화, 한일 갈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볼튼 보좌관은 앞서 일본을 방문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결정에 따른 한일 간 긴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 소속 비행기 5대가 23일 한국 영공을 침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 A-50 한 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 7분 동안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아침 6시 44분 중국 H-6 폭격기 2대가 동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먼저 무단 진입했고 이후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 2대가 합류했으며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는 조금 떨어진 독도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중국 군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군용기에 10여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 소속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침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한일 두 나라가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측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관련 활동들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